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타임라인 한국사의 강천입니다. 유장한 타임라인의 흐름 속에서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는 타임라인 한국사. 오늘이 6번째 시간인데요. 6세기의 한국과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삼국시대가 한창이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드디어 고대 국가의 꼴을 완전히 갖추고 서로 간에 격렬한 항쟁을 해나가던 시기가 6세기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가 불교 국가로서 모습을 확실하게 갖췄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게르만족이 유럽의 주인으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굳혀가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하나의 공통된 종교, 즉 크리스트교로 신앙을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트교 또한 서유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삼국시대가 펼쳐지는 6세기. 백제는 무령왕이 즉위해 문화를 꽃피웠으며 고구려는 남진 정책을 펼쳤고 신라는 우산국을 정벌하고 상설시장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왕권을 강화했고 고구려는 중국 남북조의 북위, 양나라와 모두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백제는 은팔찌 제조 기술을 발달시키고 무령왕릉을 완성했습니다. 이때 중국 남조에는 양나라가 건국돼 남북조 시대를 이끌었으며 대승불교의 승려, 보리달마가 넘어와 선종을 창시했습니다. 이 시기 신라는 2차 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하게 됐으며 유럽 프랑크 왕국은 왕의 죽음으로 나라가 네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또한 흑해 북부 일대 거주하던 슬라브족은 민족 대이동을 시작했고 중국의 선비족 정예부대 우림호부는 난을 일으켰으며 동로마는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즉위하고 서유럽은 수도사 누르시아의 베네딕트가 새로운 교단을 탄생시켜 수도회 제도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봤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 중에서 어느 것을 6세기 초기의 하이라이트라고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신라의 초기 사찰이자 신라 역사상 가장 장대했던 국가적 사찰이기도 한 황룡사의 터에 와 있습니다. 예전의 신라 시절에는 바로 제 뒤에 아주 으리으리한 9층 목탑이 떡 버티고 서서 신라 경주의 하나의 랜드스케이프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황룡사 옛 터에 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6세기 초의 어떤 사건을 이 시기에 하이라이트로 꼽는지 여러분들은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불교라는 것이 삼국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하려는 것인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불교를 국교로 하는 명실상부한 불교 국가가 되었는데요. 이 불교의 자취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라는 것은 이 6세기가 되면은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종교로서 한마디로 동아시아의 어떤 국가가 불교를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 국가가 비로소 당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이 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이 불교는 서기 67년에 중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쿠샨 왕조라는 불교를 중시하는 그런 국가가 있었는데 이 쿠샨 왕조의 스님들이 당시 중국에 있었던 한나라, 후한이죠. 그 후한의 수도인 낙양으로 들어와서 불교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이 불교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비결 역시 고구려의 왕들, 백제의 왕들이 자신들의 왕권을 다져나가는데 이 불교가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독 신라에서만은 불교가 그렇게 쉽게 나라의 종교로서 자리를 잡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살펴보기 전에 잠깐 대한불교 조계종이 불교의 양대 교파인 교종과 선종 둘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선종입니다. 이 선종은 처음부터 있었던 교파는 아니고 바로 이 6세기 초반에 중국에서 생성되기 시작한 그런 교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종을 창시한 이가 여러분들이 그 이름만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달마라는 스님이었습니다. 그 이름에서 풍기는 그 느낌도 이 범상치 않습니다만은 원래 중국분이 아니라 인도 승려였습니다. 인도에서 동쪽으로 먼 길을 왔던 달마 대사는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의 자신의 뜻을 널리 알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시 중국의 남조에 있던 양나라에서는 달마를 그렇게 아주 살갑게 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마는 모든 것을 초계같이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오랜 세월 동안 참선에 들어갑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말을 섞지 않고 오로지 병만 상대하면서 9년 동안 참선을 했다. 참 왜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견뎌낸 건데요. 이런 시간을 견뎌내는 동안에 달마 대사는 마침내 나름대로의 득도를 하고 새로운 불교의 교파인 선종을 창시하게 되고 이 선종이 동아시아에 그 후로 널리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선종이라는 새로운 종단이 탄생하려고 할 즈음에 이 신라에서도 불교를 받아들이는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2차돈의 순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2차돈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2차돈은 20대의 젊은이로서 독실한 불교도였는데 그는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버풍왕이 내심 불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라의 귀족들은 신라의 고유의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받드는 천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각자의 종교가 있고 각자가 받드는 그런 신앙이 있는데 거기에 불교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 불교가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그런 이제 교리를 설파한다면은 그럼 귀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귀족들의 기득권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겠지만 귀족들은 반대의 입장에 서는 거죠. 따라서 이 귀족들의 반대가 극심했는데 이것을 이차돈이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당시 신라에는 천경림이라는 신라 고유의 신성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나무들을 이차돈이 다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베어버리는 나무를 가지고 흑륜사라는 불교의 절을 짓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러니 귀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버풍왕한테 가서 당장 저 죄인을 처단하라고 뭐 요구를 했겠죠. 그때 이차돈이 버풍왕을 만나서 자신을 처단을 하면은 반드시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을 희생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풍왕은 아마도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이차돈의 말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차돈은 그 많은 귀족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차돈이 예고한 대로 그의 목이 떨어지자 그의 목에서는 우유와 같은 하얀색 피가 흘러나왔고 하늘은 캄캄해지더니 꽃비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거는 불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역사에 기록된 바로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귀족들이 두려움에 떨며 버풍왕의 지시에 따라서 불교가 신라의 국교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고구려 백제보다는 한참 뒤늦었지만 신라도 뒤늦게 불교 국가로서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삼국은 드디어 보조를 맞추어서 고대 국가로의 길을 탄탄히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불교 국가로서의 자리를 잡은 삼국의 걸음걸이와 함께 계속해서 6세기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중반 신라는 금건과열을 합병하는 등 영토를 확장하고 왕권을 다졌으며 백제는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고 남부여로 나라 이름을 바꾸는 등 나라를 정비했습니다. 이때 고구려는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1000개의 불상을 만들었고 서아시아는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번영했으며 동로마 제국은 북아프리카를 제패하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신라는 국사를 편찬하고 최초 불교 사찰인 흑륜사를 건설했습니다. 이때 백제와 신라는 나제 동맹을 맺어 한강을 되찾았지만 얼마 후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았고 복수에 나선 성왕은 전사했습니다. 또한 6세기 신라 우륙은 가야금을 가르쳤고 고구려 왕산악은 거문고를 만들며 문화예술 분야 발전도 이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동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돌궐 제국이 건국되는 한편 남북조에는 진나라가 들어서고 북조의 서위가 무너지고 북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때 신라는 가야를 완전히 정복한 뒤 황룡사를 준공했으며 서돌궐은 동로마 제국에 사신을 보내며 돌궐과 무역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6세기 시점에서 바로 과거의 그 서유럽과 동아시아 사이에 지속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문명을 이루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로마 제국인데요. 제가 지금 와서 서 있는 곳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비잔티움 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뒤에 있는 저 건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뒤에 보니까 국기도 휘날리고 있는데 저 국기는 뭐 아시다시피 이미 멸망해버린 동로마 제국의 국기는 아닐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저거는 터키의 국기예요. 아니 터키가 거의 로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터키의 땅이 되기 이전에는 로마의 땅이었다는 것이고 로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로마